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OE 멀티플을 활용하는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는 공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주당 순이익에 PER을 곱하면 현재의 주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양변의 발행 주식 수를 곱해주면 좌변은 시가총액이 되고 우변은 EPS 분모가 사라져서 순이익 곱하기 PER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 시가총액은 기업의 1년 예상 순이익에 포워드 펄을 곱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는 공식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장중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문이 만나서 체결되는 가격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PER은 가격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받는 지표입니다. 마켓에 의해서 부여되는 멀티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주당 순이익을 의미하는 EPS는 영업 활동에 의해서 정해지는 기업의 내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장중에 변화되는 주식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좋은 기업을 선별할 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EPS가 증가하는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EPS는 순이익 나누기 발행 주식 수라는 직접적인 계산 외에 BPS 곱하기 ROE라는 공식으로도 성립하는데요. 혹시 이러한 용어들이 낯설다는 분들 계시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되는 주식 용어 이해하기 동영상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적정 주가 구하기 1편 영상 앞부분에서 각 지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영어 단어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EPS는 BPS 곱하기 ROE라는 공식으로 돌아와서 각 지표들을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데요. 양변에 쉐어라는 발행 주식 수를 동일하게 곱해서 지워주면 어닝은 북밸류에 ROE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본에 ROE를 곱해주면 기업의 이익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공식이 맞는지 검산하기 위해서 분자의 북밸류와 분모의 에쿼티가 동일하게 자본을 의미하기 때문에 함께 삭제해주면 어닝은 리턴이다 라는 결과가 남게 됩니다. 하단의 이익을 보시면 어닝 혹은 리턴이라고 하기 때문에 둘은 같다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ROE는 기업이 얼마의 자금을 투입해서 얼마의 이익을 벌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형님께서는 좋은 회사란 높고 꾸준한 ROE로 수익을 달성하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ROE가 몇 %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1년 임대 순이익 1,000만 원을 뽑아주는 두 상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 상가는 매매 가격이 1억이고 B 상가는 매매 가격이 2억인데요. 대출 없이 오롯이 현금으로 매수한다고 가정할 때 이 두 상가의 수익률은 1,000만 원 나누기 투자금 공식으로 A는 10%, B는 5%의 ROE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돈을 적게 들여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상가가 좋은 곳이겠죠. 그러면 매수가가 2배 비싼 B 상가의 임대 순이익이 2천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뜻 수익률이 10%로 동일해 보일 수 있는데요. 각 상가를 매수하는 데 활용한 대출금을 다르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A 상가는 2천만 원, B 상가는 1억의 대출이 있네요.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말씀드렸으니 각 상가에 투자된 자기자본을 구해봐야겠죠. A 상가는 1억에서 2천만 원의 대출을 제외한 8천만 원의 자기자본이 투입되었고 B 상가는 2억에서 1억의 대출을 제외한 1억의 자기자본이 들어갔습니다. 임대순이익을 각 상가의 자기자본으로 나눠서 백분율로 환산해주면 12.5%와 20%가 나오고 B상가의 ROE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 매매 가격으로 수익률을 계산했던 10%는 자기 자본의 부채를 합산한 자산 수익률을 의미하며 이는 Return on Asset, 즉 ROA가 10%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활동에서 ROE가 갖는 의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난 주식 용어 이야기 영상 예시로 보여드렸던 초우량 라면 회사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자본금 100억과 부채 50억을 활용해서 2020년 15억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이 회사는 순이익 15억을 300만 주로 나눈 500원의 EPS와 자본금 100억을 300만 주로 나눠서 3,333원의 BPS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 15억을 자기 자본 100억으로 나눈 뒤에 백분율로 환산해주면 15%의 ROE가 나오는데요. 현재의 시가총액 300억을 기준으로 할 때 트레일링 퍼가 20배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기업은 이렇게 벌어들인 순이익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다가 이후 M&A 등에 활용할 수도 있고, 수요가 받쳐준다면 생산 라인 증설해서 물량을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면 부채를 상환하거나 배당 지급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겠죠. 만약 작년의 순이익이 오롯이 자본으로 쌓여서 115억이 되고 버핏 형님 말씀처럼 ROE 15%가 유지된다면 2021년 이 회사의 순이익은 17억 2,500만 원이 됩니다. 당연히 BPS와 EPS도 상승하게 되는데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볼 때 이 회사의 포워드 퍼는 17.39배로 낮아지게 됩니다. 매년 이 회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순이익을 자본으로 쌓아가며 ROE 15%를 유지한다면 미래의 순이익과 PER은 어떻게 될까요? 2025년까지의 변화를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기 자본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15%의 ROE가 순이익 복리 상승을 만들어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현재 주가 기준 포워드 퍼를 보시면 2025년에 10배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것이죠. ROE 15%가 10년간 유지되면 2029년 누적 순이익은 304억 5,600만 원으로 지금의 시가총액이 넘는 이익이 발생됩니다. 물론 이 가상기업의 미래 예시는 투자자들에겐 매우 이상적인 모습이고, 만약 이러한 기업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시장에서 멀티플을 20배가 아니라 적어도 한 3, 40배는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이익의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거나 부채 상환에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재투자가 아니라 유보 현금을 쌓아두기만 한다면 분모인 자기 자본이 커져서 ROE가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ROE의 분자 영역에 해당되는 순이익 또한 업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버핏 형님의 말씀처럼 기업이 높고 꾸준한 ROE로 수익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PER 외에 ROE를 멀티플로 적용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 둘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 등에 대한 재무 건전성이나 미래의 성장에 대한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적정주가 구하기 시리즈에 맞는지 고민했었는데요. ROE도 기업의 멀티플을 부여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린이 때 덥석 매수해서 몇 년 물려 있다가 몇 달 전에 겨우 입절했던 넷게임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마이너스이던 시절에 신규 게임 출시 테마로 겁도 없이 샀었죠. 적자 기업에는 당연히 ROE도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다행히 V4라는 게임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작년 ROE가 50%로 기록되었습니다. IT 포털이나 게임 회사는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굴뚝 주식들과 달리 설비 투자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비교적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는 산업인데요. 작년 순이익 261억 기준 트레일링 퍼는 15.4배로 올해 순이익 컨센서스 470억 대비 포워드 퍼는 8.5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상 순이익을 충족해 준다면 ROE가 52%대로 높아지겠지만 이 투자자들에게는 기존 IP를 통한 이익 개선보다는 이 신규 게임 출시를 통한 새로운 수익처가 추가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두서없이 여러 말씀들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의 결론은 PER이든 ROE든 각 지표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고 다양한 지표들을 대입해서 입체적인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아직 줍밥이라 PER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쩐내나는 주주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